네, 반갑습니다. 사장클리닉 진행자 닥터송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상속주택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순위 상속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여러 채 상속주택을 상속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채 중에 한 채만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러 채 중에 과연 어떤 걸 세제 혜택이 주어질 거냐. 일단 첫 번째,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입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그리고 기준 시가가 제일 높은 주택. 자, 이러한 순위로 해서 선순위 상속주택이 결정이 됩니다. 즉, 여러 채 주택 중에서 한 주택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세제 혜택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그리고 기준 시가가 제일 높은 주택. 자, 이러한 순위로 해서 한 주택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주택이 과연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일단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분이 또 같다라고 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요. 또 아무도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해 두시고 제가 하나씩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이 한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한 주택이 있는데 선순위 상속주택 한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순위 상속주택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속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주택이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주택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할 때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매각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주택에는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 있냐면 상속 개시일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즉 상속을 해주시는 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이 아니라야 됩니다. 자, 이런 기존 주택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기존 주택을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 선순위 상속주택, 기존 주택이 아니고요. 선순위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합니다. 자, 조정지역 내에서는 일정 시점 후에는 다주택자인 경우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런데 선순위 상속주택인 경우에 이 선순위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주택을 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제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후순위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2년,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은 적용이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즉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았을 때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과세. 그런데 일정 기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 이전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자, 거주 이전 일시적 2주택 상태는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 재택이 주어지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한 채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거주 이전 일시적 2주택 새 재택이 주어질 거냐?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 결혼, 동거, 봉양 등의 사유로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학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세재택이 주어지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냐 아니면 세재택이 주어지지 않는 후순위 상속주택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소수지분. 최대 지분이 아니고 소수지분입니다. 그리고 후순위 상속주택, 세재택이 주어지지 않는 후순위 상속주택도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선순위 상속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다른 가족들한테 증여하거나 또는 양도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처분한 후에 그런 다음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소수 지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최대 지분자로 바뀐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상속 개시 당시에는 어머니가 40% 그리고 내가 30% 동생이 30% 이렇게 지분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30%를 증여를 받거나 또는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60%가 되고 어머니가 40%, 즉 내가 최대 지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대 지분으로 바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바뀌더라도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대 지분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분 전체를 다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동생 30%와 어머니 40% 지분을 내가 다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분 100%가 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봐서 이럴 때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순위 상속주택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순위 상속주택은 여러 채 상속주택 중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속주택 한 채, 자, 이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순위 상속주택은 누군가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라고 하면 거주를 한 사람, 또 거주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연장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 점 명심을 해 두시고요. 여러 채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상속주택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채 상속주택 중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을 이제 후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지분권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이 후순위 상속주택을 빨리 처분한 후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이 비과세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주택은 매우 난해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똑같은 규정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택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여러 전문가들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반드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은 후에 의사결정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속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꼭 청취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